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은 단순한 외모나 조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그리고 아주 미묘한 표현 방식 하나가 마음을 움직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매력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심리 코칭을 해온 송지연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절대 거절 못하는 핵심 심리 기술 8가지라는 주제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한 끗 차이를 만드는 심리적 대화법과 행동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더 선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2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바쁜 남자가 더 끌리는 이유. 항상 연락 가능한 남자는 매력이 없다. 항상 곁에 있는 사람보다 살짝 거리를 둔 사람이 더 끌린다. 이 말은 중년 여성들의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남자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이유,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의 삶이 단단하고 자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중년이 되면 이성에 대한 기대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감정적인 위안보다는 삶의 태도에서 오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바쁜 남자는 바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느낌. 반면 아무 때나 연락하면 바로 응답하고 하루 종일 대화창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 없어 보이고 때론 집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최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엔 연락 자주 해주는 남자가 좋았는데 요즘은 하루에 몇 번만 짧게 연락해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더 멋져 보여요. 이 말은 많은 여성의 공감을 얻습니다. 즉, 관계가 깊어질수록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가까이 있지만 너무 가깝지 않고 연락은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지 않은 그 미묘한 균형이 여자의 감정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여백이 있어야 상상이 생기고 상상은 설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과 짧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이제는 연락을 자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매력으로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는 바쁘지만 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가 있죠. 그게 바로 여성들이 바쁜 남자에게 더 끌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같이 갈래? 대신 같이 가자. 확신 있는 말투의 심리 효과. 말투 하나가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갈래? 와 같이 가자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심리적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같이 갈래? 는 일종의 제안입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기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죠. 하지만 같이 가자는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이런 말투에 끌리는 이유는 바로 확신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일수록 더 이상 불확실한 감정에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이끌어주는 말투에 더 안심하게 되죠. 서울에 사는 50세 박 씨는 한 번의 데이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갈래? 했을 땐 망설여졌는데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땐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말투에서 신뢰감이 느껴졌거든요. 이처럼 여성들은 말 속에 숨은 감정의 뉘앙스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확신 있는 말투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결정을 미루지 않고 주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매력입니다. 물론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확신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태도. 이것이 중년 여성의 마음에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보다는 지금 시간 괜찮죠? 잠깐 차 한잔 해요라는 말이 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적 있으셨죠? 그 미묘한 차이, 그게 바로 이성 간 심리의 핵심 기술입니다. 3.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는 남자의 태도, 쿨한 반응이 신비감을 만든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거절입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거절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신비감을 남기죠. 흔히 남성들은 관심 있는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면 자존심이 상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될수록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거절은 상대의 감정일 뿐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정모 씨는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관심 있던 여성에게 식사 제안을 했지만 그녀는 일정이 바쁘다며 정중히 거절했죠. 정 씨는 괜찮아요. 다음에 편하실 때 말씀 주세요라며 담담하게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여성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 그녀는 정 씨의 쿨한 반응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하죠. 이처럼 거절당해도 초조해하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는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 있는 반응은 남자의 내면이 단단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또 하나 이런 태도는 심리적으로도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반응에 크게 휘둘리지 않네 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알듯 말듯한 감정에 더 끌리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 감정의 소비는 여러분의 매력을 가리는 안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태도는 매력의 윤곽을 또렷하게 드러나게 만들죠. 거절 앞에서 담담함을 유지하는 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4. 애써 다가가지 말고 자격을 증명하게 하라. 노력의 방향을 바꿔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다가가려 합니다. 호감을 표현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중년의 연애에서는 애써 다가가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한 여성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매일 문자를 보내고 매번 약속을 먼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대답이 느려지고 관심도 식어갔죠. 결국 관계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 이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향해 오고 있었는지 돌아봤어야 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노력할 대상이 진짜 나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상대가 나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너무 쉽게 향해 달려오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도 자격을 묻는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도 자격 증명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호의보다는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얻게 되는 호감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쉽게 얻은 관심은 쉽게 흘러가지만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서 얻은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빨리 마음을 주고 그만큼 쉽게 지쳤던 경험 있으신가요?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서로를 시험해보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법입니다. 애써 다가가기보다는 당신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이후의 지혜로운 연애 전략입니다. 5. 칭찬보다 장난. 중년 여성도 웃게 만드는 유쾌한 도전법. 예쁘시네요. 오늘 스타일 멋지세요.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물론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의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너무 정직하고 단정한 칭찬은 어느 순간 그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반면 살짝 장난기 있는 말 한마디가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때가 많죠.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웃음을 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가볍게 웃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리곤 하죠. 서울에 사는 52세 윤 여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혹시 금은방 다녀오셨어요? 이러는데 웃음이 빵 터졌어요. 단순한 칭찬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장난이 가볍고 따뜻하며 상대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웃기기 위해 과한 말이나 상대를 낮춰 웃음을 얻으려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저 한 톤 가볍게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는 유쾌한 말 한마디. 그게 때론 칭찬보다 더 진한 호감을 남깁니다. 또한 장난은 상대에게 당신과 나는 편안한 관계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어색하거나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힘이 있죠. 특히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부드러운 장난은 그 벽을 허무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정중한 말보다 예상치 못한 장난 한마디에 웃음이 나고 마음이 풀렸던 순간. 그 기억이 오래가는 이유는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진지한 만큼 가벼움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어깨를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인상을 남기는 능력. 그게 바로 유쾌한 도전법입니다. 장난을 건넬 줄 아는 여유,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따뜻한 배려. 그것이 중년 여성도 웃게 만드는 진짜 매력입니다. 6. 너무 많은 공유는 매력을 죽인다. 당신을 쉽게 다 알게 하지 마라. 처음 관심 있는 이성과 대화를 시작하면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나를 더 잘 알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 초반에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는 건 오히려 매력을 갉아먹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쉽게 보여주는 사람에겐 더 이상 궁금함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김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취미, 과거 연애 경험, 가족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날 분위기도 좋았고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후 그 여성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멀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내가 너무 금방 다 보여준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심리학에서는 신비감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대상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상상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듯 말듯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적절한 타이밍에 꺼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상대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은 그만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너무 빨리 다가와서 부담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감정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는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어야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자신의 매력을 지키고 싶다면 말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기억에 남고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당신을 쉽게 다 알게 하지 마세요. 남겨진 여백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7. 늦은 답장에는 늦게 반응하라. 감정 소비 없는 거리두기 전략. 답장이 늦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관심 있는 이성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감정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심리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늦게 오는 답장에는 나도 늦게 반응하는 감정 소비 없는 거리두기 전략입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감정이 너무 앞서가면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실망도 커지고 자존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모 씨는 늘 먼저 연락하고 답장이 늦어도 바로바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는 점점 소극적으로 바뀌었죠. 그 후 김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답장이 늦으면 자신도 여유를 갖고 기다리며 때로는 하루 지나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는 오히려 더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대화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메시지에 즉시 반응하면 나 자신도 조급하게 느껴지고 상대에게도 언제든 반응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감정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왜 이렇게 늦게 답장이 와? 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반응을 조절해 보세요. 감정을 보존하면서도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마음이 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죠. 늦은 답장에 늦게 반응하는 여유, 그 속에 당신만의 매력과 신비감이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8. 직접 요구하지 말고 그녀가 원하게 하라. 무의식적 설득의 기술.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 내가 원해서 한 행동에 훨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죠. 이 원리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언가를 직접 요구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강력한 설득의 기술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연인 관계에서도 같이 영화 보자보다는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가 당신 스타일일 것 같더라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나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죠. 인천에 사는 50세 최 씨는 데이트 코스를 늘 직접 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고 반응도 무덤덤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최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 좋은 레스토랑이 많더라. 분위기 좋은 곳 있으면 같이 가보고 싶네라고 말한 거죠. 상대는 바로 거기 괜찮아 보였어. 언제 가볼까? 라는 반응을 보였고 데이트 분위기는 훨씬 자연스럽고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 설득의 핵심은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강요도 부담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내가 원해서 결정했다는 감정 때문에 더 즐겁게 참여하고 더 좋은 인상을 받게 되죠. 중년의 관계에서는 조급함보다 여유, 명령보다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직접 요구하는 방식은 자칫하면 통제로 느껴질 수 있고 상대의 감정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기대를 표현하고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원하지 않는 부탁을 억지로 들어줬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감정의 불편함을 떠올리면 왜 무의식적 설득이 더 효과적인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도 원해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설득의 기술입니다. 9. 무심한 듯 챙겨주는 행동이 여자의 감정선 건드리는 이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여성들의 속마음을 대표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누군가 자신을 살펴봐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심한 듯 건네는 작은 배려 한마디에 더 깊이 반응하곤 하죠. 이런 무심한 듯 챙겨주는 행동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감정적 효과를 만듭니다. 그건 상대가 나를 관찰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조용히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소할수록 더 큰 울림을 주죠. 대전에 사는 56세 송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손이 텅 빈 채 퇴근하던 날 그 사람이 말없이 따뜻한 음료 하나 건네줬어요. 오늘 좀 힘들었지? 라는 말과 함께요. 별거 아닌데 괜히 울컥했어요. 이처럼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건드리는 건 바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느껴지는 섬세한 배려입니다. 여성들은 말로만 다정한 사람보다 행동으로 조용히 배려하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보다 행동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무심한 척하지만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챙겨주는 태도는 큰 신뢰감을 줍니다.
중요한 건 이 배려가 보여주기 위한 과한 친절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관심, 그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밥은 드셨어요? 같은 형식적인 말보다 오늘 점심 걸으셨을까 봐요. 속 편한 죽 사왔어요.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훨씬 더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무심한 듯 건넨 우산 하나,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았던 적 있으시죠? 그런 작고 조용한 배려는 감정의 결을 깊게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성의 감정은 논리보다 감촉에 더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당신의 배려가 어느 날 그녀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 이건 비밀인데로 시작하는 대화가 여자를 끌어당긴다. 이건 비밀인데.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을 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귀에만 살짝 속삭이듯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엔 작은 공모의식이 생기죠. 이런 감정의 흐름은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 집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정 정보나 감정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더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느끼게 되는 현상이죠.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라는 식의 대화는 상대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 감정이 바로 이끌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48세 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너한테는 말하고 싶었어 라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묘하게 끌렸어요. 신뢰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처럼 비밀 공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진짜 비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벼운 이야기라도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전하면 효과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요. 이런 말도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동시에 나도 상대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말의 무게보다 말이 주는 분위기와 감정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조심스레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서 친밀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투의 위력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 짧은 한마디 속엔 상대의 마음을 살며시 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로 시작된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특별한 감정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감정의 결,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죠. 이번 이야기에서 나눈 심리 기술들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의 매력을 지켜내는 성숙한 감정 관리의 방법들입니다. 상대를 향해 애써 다가가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감정을 조절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태도는 누구보다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무심한 듯 챙겨주는 작은 행동, 확신 있는 말투,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이 진짜 마음을 전하는 언어가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유 있게 다가가는 당신의 모습,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2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